자, 이 작품은 교과서 학습 활동에 있는 만세전이라는 작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세전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은 만세운동,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있기 그 바로 전 해를 가리키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1918년이니 1918년은 어떤 시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년대 말이 되는 거겠죠. 아주 일제강점기의 뭐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스물스물 밀고 들어오는 시점이다라는 것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태평천하고 비교하라고 했으니 만약에 얘가 출제된다면 태평천하와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고, 자, 앞부분 줄기하래. 동경에서 유학 중인 나는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를 쳐야 되겠지. 동경에서 유학 중인 나. 내가 유학을 갔어. 그러면은 이때 당시로 따지면 꽤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지식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출신이 식민지의 지식인인 거야.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여기서 출제 포인트 보이니? 전보.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면서 자기를 미행하는 일본 형사나 조선인을 함부로 말하는 일본인을 보며 울분을 삭힌다. 그런데 울분.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사람이 유학 중에는 일제에 대한 그런 울분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어. 왜냐하면 그냥 일본 대학 다니면서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유학에서 귀국하는 중에, 그럼 지금은 얘들아 비행기를 타고 바로 오지만 이 사람은 일본에서 이렇게 조선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뭘 타고 오냐면 여기서 배를 이용해.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걸리겠지. 지금 배를 타고 가도 1박 2일이 걸리거든, 일본에. 근데 이때 당시엔 배가 뭐 더 느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기차도 타고 이런 운송수단을 타면서 여기서 겪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게다가 일본 형사가 내 짐가방을 막 뒤진다고 해. 그럼 거기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겠지. 여기까지 될까?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느꼈는지 내면적인 독백이 시작된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자기가 망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있었다.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데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니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내면 독백이야. 계속 내면 독백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나 우국지사 아니에요. 하지만 나 망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있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과 오히려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낫다. 통사정은 뭐래? 안타깝고 딱한 형편을 뭐 말하는 거래. 그러나 그 외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 외의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때가 많기도 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망국의 백성이 된 지 거의 10년 동안 이제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소학교가 초등학교겠죠. 일본 교사와 충돌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 솔직히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만 차차 지각이 나자는 것은 좀 더 생각이 생긴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건너가는 유학길을 오른 거고, 그 다음에 간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에서나 부산에서나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가시기에 귀찮을 때도 분하기도 했지만, 밑줄 쳐볼게. 하지만 그때뿐이고 그렇게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는 적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번에 귀국하기 전까지 한 번도 일본 애들한테 괴롭힘을 안 당한 건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화가 나거나 그렇게 적개심이 생기거나 할 기회는 적었대. 왜냐하면 그냥 그러려니 한 거야. 점차 현실에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중요한 7년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는 원래 정치 문제에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어본 적은 없었다. 하야도 될 만큼 정신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볼까? 현실 인식이 없는 정신적 마비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 지식인이잖아. 지식인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시에서는 소극적 지식인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요? 소극적 지식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흥분이라는 말 중요한 거 느껴져? 왜? 난 이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현실에 대한 빡침이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 흥분해졌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예민해졌어. 민감해졌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관심이 생겼어. 그러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변화를 보여주는 포인트야. 그래서 국어에서 출제 포인트 중에 뭐가 있죠? 변화가 나오면 중요한 출제 포인트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 이지, 그 이지 아니야, EASY 이지 아니야, 이성적이거나 지혜.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거래? 피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 같대. 다시 뭐가?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피동적이고 남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감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이지만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생기지 않는데 일본 애들이 툭툭 치는 거야. 그러니까 피동적이고 감정적이 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반항심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되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감각해진 현실 비판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고 있는 변화를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작품은 사실주의적 소설이고 현실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3.1운동 직전에 1918년 만세 전이고 지식인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 민족 현실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데 태평천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동경에서 출발해서 서울 경성까지 도착하는 여로형 구조야. 그래서 여로형 구조가 왜인지 앞에서 설명했어. 현실을 잘 묘사하여 사실주의적이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 정신이 마비되었다. 조금 진한 색깔 표시해 볼게요. 현실을 경험하긴 했지만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무감각적이었던 현실 비판 의식이었어. 그럼 여기 분홍색까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어땠다고?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소극적 지식인의 자세였어. 그런데 경성으로 올라오면서 어떤 사건을 겪는다고 그랬지? 형사가 따라다니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욕하고 그러면서 적개심과 반항심을 갖는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적개심과 반항심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생기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는 존재는 저항 의식까지만이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 모습이라. 다시 들어봐. 내가 옆에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고 들어봐. 이 사람은 소극적 지식인으로 현실에 대한 관심이나 예민성이 떨어졌었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꾸 가방 뒤지려고 하고 미행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심을 갖는 저항의식이 생겨. 하지만 그 저항의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진 않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벌써 해볼게. 자, 태평천하에 나오는 종아기 있지. 요 종아기의 특징이 뭐지? 얘는 뭐 하다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잖아. 수감까지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때?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하는 지식인이 된다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될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밑에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내가 윤직원 영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윤직원 영감님, 당신은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영달만 생각하고 비참하고 억압적인 조선을 태평천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걸 비교해보자. 나와 윤직원 영감을 이렇게 비교해볼게. 그러면 요 윤직원 영감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판과 무엇? 풍자의 대상이 되는 존재야. 그래서 그냥 온통 마이너스야. 그쵸? 하지만 나는 좀 애매해. 맨 처음에는 소극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이지만 하지만 그러면서 저항 의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역사 의식까지는 가지고 있어. 역사 의식이나 아니면은 뭐 현실 인식까지는 괜찮아. 요렇게 보면 이건 플러스야. 사람이 좀 개선이 되잖아. 그쵸? 그런데 요 나를 비판하자면 뭘로 비판할 수 있어? 하지만 너도 결과적으로 뭘 하지 않았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은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점도 있고 윤직원에 비해서야. 윤직원에 비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어? 자, 옆에 좀 볼게. 옆에 문제. 만세전에 나타나는 나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국 백성이 된 이후 우국지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우국지사라고는 할 수 없다. 우국지사가 아니다 라고 했어. 우국지사는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야. 되게 적극적이고 적극적 저항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우국지사 같은 유형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1번 이육사의 꽃이, 이육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2번 종아기 같은 사람이나 우국지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국지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렇다고 일본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일본 놈들 나쁜 놈들까지는 생각하고 있어. 무감각했던 현실 비판 의식이 다시금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 적극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6번 가볼게요. 만세전에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얘는 나의 내면적인 독백이 나타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우리 벌써 해볼까요? 하지만 누구는 태평천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였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살짝 복습 좀 해볼까? 나올 수 있는 거. 태평천하는 단어 있고 웅장한 투쟁의 선언, 태평천하, 오죽이나 좋은 세상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나왔고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책 나왔고 그치? 그 다음에 과장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사투리도 있고 비속어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또 뭐가 있었어? 풍자적인 거 그치? 그 다음에 해학적인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작품이겠어. 물론 제가 드릴 자료에 정리가 또 되어 있겠지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 중 밑에 문제예요. 기억에서 미음 중 시대적 배경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 골라라. 그러면은 가볼게요. 기억, 우국지사, 니은, 망국의 백성, 망국의 백성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소학교라는 말, 경성, 지금은 서울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조선사람, 조선사람이라는 표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조선이라는 건 언제부터 조선이라고 불렀죠? 조선은 고려 이후에 이제 시작된 왕조를 조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인데 딱 일제 강점기를 나타내야 돼. 시대적 배경이니까. 그러면은 기억이나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조선 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었던 단어. 우국지사는 나라를 걱정하는 존재야.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우국지사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조선은 꼭 일제강점기만 조선이라고 부른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딱 일제강점기 시절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지 보세요. 망한 나라의 백성, 망국의 백성. 우리가 지금 왜 망했어?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소학교.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라고 불러. 그 전에는 국민학교가 있었고 이거는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그 다음에 경성. 우리는 지금 서울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한 장치니까요. 꼭 모두 필기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